자,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거는 펜 툴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라고 했고요. 네모나 동그라미 같은 모양이 일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어요. 자, 눌러보시면은 네모, 동그라미, 삼각형, 다각형, 라인, 선, 그 다음에 커스텀 이라고 해서 둘레 6종류가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포토샵에는 요렇게 있고요. 일러에는 요거보다 개수가 더 많습니다. 활용도가 더 높기 때문에. 자, 요 들어있는 애들 중에서 네모 하나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얘네들은 도형 툴이라고 합니다. 도형 툴. 펜 툴과 도형 툴은 사실은 같이 움직이는 애들입니다. 지금은 따로 설정이 돼 있지만 하위 버전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펜 툴 선택하시면은 상단 옵션에 이 도형들이 다 나왔어요. 근데 한 3년은 더 된 것 같다. 그때부터 해서 업그레이드 하면서 분리를 완전히 해버린 형태인데 실제로는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모 선택하시고 상단 옵션 한번 보세요. 똑같아요. 똑같죠? 자, 여기에 있는 거 하나가 더 활성화되는 것밖에 차이 없죠. 자, 첫 번째가 쉐이프고 두 번째가 패스죠. 그리고 세 번째가 픽셀이 있습니다. 자, 픽셀은 뭐냐라고 하면은 저거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보세요. 자, 패스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했고, 패스를 그리게 되면은 패스 패널에서 우리가 워크 패스가 생성이 된다라고 했죠. 컨트롤 키 누르고 워크 패스를 더블 클릭하시면 세이브 패스 처리가 되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썸네일 누르면 선택 영역이 잡히죠. 그게 패스입니다. 선으로 생겨나는 게 패스. 쉐이프는 좀 전에 작업을 했지만 쉐이프 레이어를 생성을 하고요. 면과 선을 이용해서 자,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자, 면이 필요할 때 보통 사용을 하는 게 쉐이프고, 자, 면 플러스 패스가 같이 보이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밑에 있는 픽셀, 펜 툴에서는 비활성화되어 있었는데 도형 툴에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쟤는 뭔데요? 라고 하면은 쟤는 이거예요.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보세요. 자, 제가 픽셀 선택을 했고요. 비어있는 레이어 하나 열었고요. 네모를 그냥 드래그해요. 그럼 끝. 보이세요? 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 내가 그리는 도형만큼 색깔만 채워주는 기능이에요. 뭘로? 픽셀로. 일반 레이어에다가 색깔 채우는 거랑 동일해요.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활용도가. 그러니까 이렇게 할 바사는 그냥 쉐이프에서 예를 들자면 제가 그냥 단색을 선택을 해서요. 요렇게 그리는 게 오히려 나아요. 똑같잖아요. 왼쪽 거랑 오른쪽 거랑. 그죠? 근데 왼쪽 거는 일반 레이어고요. 오른쪽 거는 도형 레이어입니다. 일반 레이어는 늘리면 깨져요. 도형 레이어는 늘려도 깨지지 않아요. 점과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패스로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도형 레이어는 늘려도 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색깔이나 모양을 변경할 수 있죠. 면의 단색이라든지 그라데이션, 그 다음에 패턴 이런 것들 다 넣을 수 있다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결론은 보여지는 형태는 동일한데 활용도가 훨씬 그 도형 형태로 쉐이프 형태로 그리는 게 낫기 때문에 픽셀로 그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자, 도형 툴에 있는 쉐이프, 면이 필요할 때는 쉐이프, 선만 해서 선택 영역을 잡을 때는 패스, 픽셀은 면만 쓸 때 사용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도형 자체는 딱 정형화되어 있는 모양들을 그려놓은 애들을 보통 사용을 하기 때문에 선택 영역을 잡을 일이 잘 없습니다. 선택 영역을. 그래서 도형 툴은 거의 99% 쉐이프 상태에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 됐죠? 자, 그러면 도형 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쉐이프 상태로 선택하시고요. 면 색깔 방법 다 똑같습니다. 아까 펜 툴에서 보신 거랑 선 똑같습니다. 선은 안 쓴다고 지금 제가 해놓은 거고요. 자, 뒤에 모양도 똑같죠? 자, 하나
추가로 활성화된 게 있습니다. 요거 보이세요? 라운드인데 0이라고 돼 있죠? 자,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보세요. 각진사각형 나왔죠? 각진사각형. 그러면서 오른쪽 거 보세요. 이거 제가 안 열었어요. 그리자마자 활성화되죠? 프로퍼티스 속성 패널입니다. 지금 제가 그린 도형의 속성을 바로바로 보여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형 툴로 도형을 그리면은 자동으로 활성화되면서 열립니다. 자, 닫아볼게요. 닫아놓고 제가 자, 얘를 30으로 설정하고요. 다시 그려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보이시죠? 그리니까 프로퍼티스 다시 활성화되죠?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라운드로 나오죠. 요렇게. 자, 요것도 기능이 업데이트 된 지 한 2, 3년 정도 됐어요. 하위 버전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작업하는 데는 이런 식으로 코너에 레디어스를 주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사각형이 라운드 사각형이라고 별도로 있었어요. 라운드 사각형이라고. 근데 그 라운드 사각형을 24버전부터 빼버리고요. 삼각형을 넣어놨어요, 지금. 잘 안 쓰니까. 왜? 모양을 만들 수 있으니까 쉽게. 사각형에서 이 코너 값을 주셔서 라운드 형태를 만들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활성화된 프로퍼티스 하단에 보시면은 라운드 값을 설정하는 공간이 또 있어요. 자, 기능이 중간중간 계속 한 3번 정도 업데이트가 됐는데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려 볼게요. 보세요. 자, 그릴 때 처음부터 레디어스 값을 줄 수 있습니다. 자, 라운드 형태 값을 레디어스라고 부르고요. 자, 레디어스 값을 주시면은 라운드가 처음부터 그려지죠. 두 번째, 그려진 도형을 보면은 점이 하나씩 붙어 있어요. 코너 있는 부분에. 이거 보이세요? 점 붙어 있는 곳에 마우스를 가지고 가면은 라운드 형태 선이 나와요. 땡기면 라운드가 돼요. 그 말은 그릴 때 설정값을 넣지 않아도 그려놓고도 줄 수 있다는 소리죠. 단 정확하게 설정값을 주려면 고민을 좀 해야 되죠. 움직이는 거를. 자, 요런 방식이 원래 일러에 있던 방식입니다. 그거를 포토샵에도 최근에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라운드 사각형 만드는 방법이 되게 쉬워졌어요. 포토샵에서. 자, 또 해볼게요. 보세요. 자, 레디어스 값 30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제가 하나를 그렸어요. 그죠? 그린 상태에서 오른쪽에 프로퍼티스를 보시면은 자, 이제까지는 30과 이 곡선을 잡는 방법이 사각이 전부 다 동일하게 들어갔었죠. 사각밖에 설정할 수 없었어요. 근데 프로퍼티스를 이용하면은 사각 중에 내가 원하는 부분만 줄 수 있어요. 자, 링크가 걸려 있고요. 왼쪽, 오른쪽, 왼쪽 하단, 오른쪽 하단 설정값이 따로 있죠. 자, 링크를 풀어서요. 왼쪽만 30, 나머지는 00. 그러면 한쪽 방향만 라운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쓸 일이 있나요? 뭐 있겠죠. 우리 도형 툴 같은 것들 만들어서 쓸 때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필요하면 쓸 수 있죠. 또는 양쪽에 2개만 쓸 수도 있어요. 요렇게 디자인 작업할 때 요렇게 만들어서 쓰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자, 코너 부분을 라운드로 처리하는 방법이 요런 식으로 3군데가 있다라는 거 보시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쉽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라운드 사각형 자체가 없어졌어요. 툴 자체에서. 자, 참고하시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한 번씩 그려보세요. 사각형도 그려보시고 라운드 사각형도 해보시고 상단 옵션 가지고도 해보시고 모서리 값도 조절해보시고 프로퍼티스에 있는 링크 풀어서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원형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원형에 가시면은 상단 옵션 동일하고요. 차이 나는 거 하나 딱 있어요. 곡선 주는 것만 없죠. 자, 그리는 거에 따라서 직선도 타원형도 될 수 있고 정원도 될 수 있죠. 자, 그려놓은 거 조금 지우고 삼각형도 해볼게요.
삼각형도 그리시면은 요렇게 모양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삼각형도 그리시면은 요 점이 나와요. 자, 요 점이 있다는 거는 각이 있는 모든 도형은 라운드 형태로 바꿀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삼각형을 그릴 때도 코너 레디어스 값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죠. 그리고 프로퍼티스에도 설정할 수 있는 값이 들어있습니다. 삼각형은 세각을 따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한 곳에서 지정하면은 동일하게 들어가죠. 다각형도 한번 해볼게요. 다각형이 있습니다. 다각형 한번 보세요. 다각형 선택하시면은 상단에 기능이 하나 더 나와요. 뭐가 나오냐 하니까 각의 개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오각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제가 원하면은 자, 각의 개수를 추가로 10으로 설정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죠? 자, 근데 빈 바탕 한번 눌러 보실래요? 빈 바탕. 자, 빈 바탕 누르시면은 가로, 세로 크기와 각의 개수도 지정할 수 있죠. 실제로 이런 그려지는 거에 대한 옵션은 포토샵에 잘 없던 기능인데 이것도 이제 일러에서 보통 사용을 하는 기능들이 업데이트돼서 많이 넘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각형 있는 다각형만 이런 기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사각형도 화면 누르시면은 가로, 세로 크기하고 모서리 값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나옵니다. 모든 도형엔 다 있다는 소리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거를 열어서 크기를 지정해가면서 그릴 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리는 거에 연습만 좀 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필요하시면은 내가 딱 그려야 되는 사이즈가 정해져 있다. 그러면 화면을 클릭하시면 사이즈나 이런 것들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되죠? 자, 라인 툴 가볼게요. 라인 툴. 자, 라인이라고 이름을 달고 있고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돼요. 라인이라고 이름을 달고 있고 실제로는 면을 얇게 그려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면을 얇게. 자, 보시면은 면 색깔을 제가 지금 청색으로 했고요. 선 색깔을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되죠? 자, 그려요. 그러면 무슨 색깔이 나와요? 빨간색 나오죠. 왜 빨간색이에요? 이거 보세요. 자, 요쪽에 보시면은 선의 굵기를 1로 지금 지정을 해놨죠. 근데 요 뒤에 보시면은 실제로 굵기가 따로 있어요. 보이세요? 이거와 이거의 차이는 뭐냐 하면은 제가 방금도 얘기했잖아요. 이름을 라인 툴이라고 달고 있을 뿐 그냥 얇은 도형이라고 얘기를 했죠. 얇은 도형. 그래서 제가 선의 굵기를 한 10 정도 올려볼게요. 이거 헷갈리신다는 거죠. 선의 굵기 두께를 지금 지정하는 겁니다. 실제로 10이라고 지정을 하고요. 설정을 다시 그려보면 어떻게 돼요? 두꺼운 선이 생기죠. 그리고 거기를 잘 보시면은 청색에 빨간색 테두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각형을 얇게 그려놓은 도형이에요. 색깔이 안 바뀌어요, 선생님. 색깔은 뭐예요? 면색으로 바뀐다는 소리예요. 쉽게 얘기해서. 선을 두 겹 쓸 일은 없죠. 그래서 선을 안 쓰는데 선 색깔을 지정해서 쓰지 마시라는 소리예요. 자, 얘는 선 색깔을 지정해서 쓰는 게 아니고 면색을 가지고 면의 굵기를 가지고 지정하는 값이라고 보셔야 돼요. 요거 이해되시죠? 라인 툴이라고 이름 달고 있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왜 라인 툴이라고 해놨냐면은 예전에는 이 기능이 없었다고 제가 얘기했죠. 이 기능 없을 때는 선 그을 때 요거를 써야 됐단 말이에요. 실제로. 근데 기능이 업데이트 되면서 요거를 유지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요거. 자, 요거는 라인 툴이라고 이름 달고 있지만 실제로는 면을 얇게 그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구분해서 사용을 하시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커스텀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이죠. 네모, 동그라미, 삼각형, 다각형, 선. 그죠? 그러면 커스텀 쉐이프 툴은 얘네들을 제외한 모양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려놓은 특이한 모양이라든지 새로운 형태를 자, 사용자 정의 형태로
볼 수 있는 게 커스텀 쉐이프 툴. 자, 눌러서 보시면은 뒤쪽에 쉐이프라고 해서 모양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폴더 4개 있나요, 혹시? 네. 플라워까지 4개 있나요? 그러면 제가 좀 지우고 갈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눌러보세요. 와일드 애니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사슴이 있네. 제가 사슴 한번 선택해 볼게요. 사슴 선택하고 Shift키 누르고 그렸어요. 그랬더니 사슴이 그려지죠. 이거 펜툴로 그린 건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내가 실제로 사슴이 필요한데 내가 그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 그려진 게 있으니까. 이거 브러쉬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남이 그려놓은 거를 가지고 와서 내가 쓸 수 있는 개념. 그래서 브러쉬 사이트 제가 드린 거 있잖아요. 거기에 가시면은 쉐이프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쉐이프 또는 벡터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 호출해서 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포토샵에서 제공하는 거는 요런 것들인데 크게 뭐 쓸모가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죠? 자, 다른 모양 있는 거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자, 톱니 모양 있죠? 브러쉬랑 쓰는 방법 똑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톱니 모양 눌러보시면은 임포트 쉐이프 있죠? 자, 임포트가 붙었다는 거는 손을 좀 보내드리라고 제가 얘기했죠. 프로그램이. 자, 임포트 쉐이프 들어가셔서요. 제가 드린 웹디자인 폴더에 포토샵 예제에 보시면은 펜툴에 왜 안 뜰까요? 펜툴에 떠야 되는데 자, 원하는 커스텀 쉐이프를 선택을 해서 가지고 오시면은 브러쉬처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펜툴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것만 있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구하기 따라서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자면 제가 여기에서 배경을 하나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의 팝업 배경 이런 것들 만드는 거 있죠? 만들어져 있는 배경이 있는 거고요. 화살표도 있어요. 화살표 쉐이프라고 해서 종류별로 있죠. 제가 거기서 하나를 열었고요. 자, 화살표 열어보니까 이런 식의 화살표를 만들어 놓은 것들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커스텀 쉐이프는 외부에서 구한 그 펜툴로 그려놓은 애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이버나 이런 데 찾아보셔도 되고 제가 드린 브러쉬 사이트에도 보시면은 이런 쉐이프가 있습니다. 자, 말풍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풍선도 한번 불러와 볼게요. 자, 말풍선 불러오니까 요렇게 말풍선 모양 있죠? 별거 아니라도 그리기는 귀찮잖아요. 그러면 활용을 하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한번 그리는 작업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래 그려도 되고 저래 그려도 되는데 펜툴로 쉐이프 물결무늬 한번 그려보시라고 하는 거고요. 자, 나머지 도형들도 한 번씩 그려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포토샵에서 이런 형태의 이미지를 그릴 일이 많이 있나요? 없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지만 이렇게 막 사슴 그려가지고 물결 모양 만들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일러에서 보통 그립니다. 포토샵에서 필요하다고 해도 일러에서 그려서 가지고 오는 게 편해요. 나중에 해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요거는 저희 쉐이프 쓰시는 거 연습하시라고 하는 거니까요. 일단 간단하게 한번 해볼 거고요. 다음 시간까지 연결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새창은 800에 1200입니다. 800에 1200이고요. 색깔도 저랑 조금씩 차이 나도 상관없어요. 그냥 유사하게 한번 해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지금.